나는 직장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내가 직장맘 권리보호에 진심인 이유. 심편희님의 인터뷰입니다. 단 하루 때문에 발목 잡힌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출판업에 10년째 종사하는 직장맘 심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썼고요. 그 후에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육아휴직자인데 받을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선례가 없으니까 말 꺼내는 것부터 힘들었죠.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받았어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보내준 자료를 정리해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줬더니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췄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단축 근무의 장단점. 지금은 단축 근무하고 계신다고요? 네, 복귀해서 일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6단축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의 육아휴직 일수가 하루도 안 남았다는 이유로 6단축을 못 쓰더라고요. 난감했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육아휴직을 하루 덜 썼으면 됐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썼어요.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딱 하루만 남겼어도 최대 1년은 쓸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맘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단축 근무가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걸 이용하려면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같은 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발달이 좀 늦어서 그 사유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단축 근무 만족하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꼭 필요했던 제도라 만족스럽긴 한데 2시간 단축하고 나서 급여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업무량은 전이랑 똑같거든요. 급여와 근로시간이 조정되면 업무량도 같이 조정돼야 하는데 제도에는 업무량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승인 받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같은 유연근무는 육아휴직과 달리 회사에서는 승인 안 해줘도 될 근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법 자체가 회사가 주도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은 좋아지지만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순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노동법이 그러더라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발로 뛰기. 법은 있으나 현실에선 사용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정부에서 개최한 직장맘 간담회에 참석했었어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시장이 함께한 행사였는데 거기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된 직장맘들 혹은 쓰려다 해고된 분들이 나와서 본인 사례를 소개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고요. 편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유연 근무가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에서만 하는 실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희가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걸 많은 직장맘이 쓰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써야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대답에 동의하세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더라고요. 유연 근무가 필요한 직장맘들은 많은데 선례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번째로 쓰니까 후배들이 좀 더 수월하게 휴직 제도를 썼거든요.
편의님이 선례를 만든 덕분이네요. 그렇죠. 육아휴직 전에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제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제 아이 첫돌에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축하한다는 손편지를 챙겨주더라고요. 굳이 제 덕분에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단축을 수월하게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뿌듯했어요. 내가 방향타를 잃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덕분에 계속 선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초가 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아, 나는 왜 이런 선배가 없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위에 계신 여자 선배들은 X세대인데 지지해주기는커녕 우리 때는 출산휴가도 안 줬다 하고 말하세요. 근데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전 후배들이 좋은 제도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단축 근무 중 연장 근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정책 개선과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해요. 그 과가 이런 모성보호제도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같은 걸 담당하거든요. 꽤 자주 연락해서 담당자가 저를 알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어요? 단 하루 차이로 6단축 못 쓴 거랑 단축 근무 사용 시 연장 근무 금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둘 다 제가 겪은 건데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보호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단축 근무 사용 중 연장 근무를 요구받은 거예요? 네, 제가 단축 근무를 쓰면서 다른 팀원이랑 근로시간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팀 특성상 마감 시기에 야근을 하는데 저는 단축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팀장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로 야근을 요구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더라고요. 야근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4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밤 10시에서 11시에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루 더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이틀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단축 근무를 하면 주 12시간 이상의 야근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형평성 운운하면서 야근하는 게 맞는 거라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난감한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사측에서 직접적인 연장 근로를 요구했냐고만 묻더라고요. 원칙적인 질문이네요. 맞아요. 노동자 입장에선 사용자가 너도 야근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곧 연장 근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조문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원칙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답변만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하고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재택근무. 재택근무도 신청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간헐적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2019년에 회사에서 첫 번째로 재택근무를 신청했는데 팀장이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근데 유연근무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거다라면서 거부했고 직속 선배는 회의 끝난 후 신청서를 찢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날선 말들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올해 1월에도 재택근무 전환을 재신청했는데 이번에는 CEO 결제 라인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요청서를 찢어버리라는 비수 같은 말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에 관해 사회 전반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가족도 설레를 만드시겠네요. 그러면 좋죠. 회사 규정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단축 근무도 제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관철된 거예요. 재택근무도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신청할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일을 그만둬야 하거든요. 회사 그만둘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오후 1시에 수업을 마치는데 그땐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 재택근무가 받아들여지면 그만두진 않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기획워커, 엔잡러로 일할 계획이에요. 얼굴 붉히지 않고 회사와 소통하기. 꼭 재택근무 받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회사를 설득할 일만 남았어요. 육아휴직은 꽤 수월하게 받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때는 꽤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 와중에 괴롭힘도 당하고 회의 자리에서 수모를 겪은 적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해요. 갈등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상사나 동료들은 직장맘과 대디의 애로사항을 100%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육아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특혜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둬야죠. 그런 갈등을 이겨내는 팁이 있으세요? 갈등을 마주할 때 2가지만 기억해요. 첫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둘째,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다는 욕심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나 동료들에게 미안해하지 말자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움츠러들고 목소리를 못 내게 되거든요. 직장맘을 향한 편견과 혐오. 직장맘 권리 보호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당사자니까요. 그래서 관련 법과 제도가 바뀌면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이에요. 국회의원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직장맘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맘충이라든가 임신이 벼슬이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참하네요. 그렇죠. 아직도 여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쓴다고 하면 여자들만 편의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에 태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저 혜택만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혐오적인 말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 보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이런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게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후배 세대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부모가 되길 원할 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부모가 되길 바라니까요. 걱정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직장맘으로서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이요? 그냥 지독하게 힘들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입은 바지가 짧아지고 말도 늘고 부쩍 컸다고 느낄 때 행복하죠. 교육비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 플렉스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서 입원해야 했을 때 1인실 병동에 입원했던 거요. 그럴 때 느끼죠. 아, 힘들어도 일하니까 이런 걸 해줄 수 있구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많이 쓰셔야 해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당신이 자꾸 길을 만들어야 해요. 윗세대는 모성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직장맘들에게 이런 책임이 부여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는 출산 휴가도 안 썼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회사 나와서 일했다라며 정당한 휴가 사용에 눈치를 보게 만드는 고참들을 참 많이 원망했어요. 저도 책임감에 사실은 눈치가 보여서 임신 초기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노트북으로 근근히 업무를 처리한 적도 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그들도 윗세대에 의해 상처받은 세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다시 후배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후배 세대에게 똑같은 선배로 남는 전철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당장 지금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목소리를 내야 차차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입사하는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뿌듯해요. 좀만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인터뷰집 나는 직장맘입니다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